끝내 열등감이 되는 것들. 나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다. 유명한 사람의 나이를 계산해 보는 것이다. 저 사람은 몇 살인데 회사의 대표를 하지? 저 사람은 경력이 얼마나 되기에 저 자리에 있지? 저 사람은 언제부터 잘 나갔지? 저 배우는 몇 살에 자신의 인생작을 찍었을까? 작가가 꿈이었던 시절에는 젊은 작가들이 등단한 나이나 첫 책을 출간한 나이를 계산해보고 내 나이보다 많으면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다. 그래, 나에게도 아직 기회는 있어. 그 사람의 나이가 나보다 적으면 그 사람의 비범함을 부러워하며 글은 역시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고 좌절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나이의 친구들이 잘 나가고 주목을 받게 되었을 때 내게 남은 방법은 한 가지였다. 글쓰기에 대한 열정을 한때 잊히기로 생각해버리는 것이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열망 같은 것으로 포장하는 일이었다. 잘하지 못할 바에는 꿈을 꾸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배웠고 그것은 일부 사실이었다. 나는 20대 초반 이후로 내가 글쓰기를 좋아했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다. 간혹 누군가 글을 쓰느냐고 물으면 제가 무슨 글을 써요? 하며 손사래를 쳤다. 그렇게 나에게 글쓰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했던 것에서 열등감으로 변해갔다. 몇 년 전 출판업계 선배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들었다. B급 편집을 해봐. 거기 B급이잖아. 그가 말한 거기는 당시 내가 다니던 출판사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 이꼴 B급 편집자 라는 수식이 만들어졌고 표정 관리가 잘 안 되었는지 분위기를 알아챈 선배는 바로 수습에 나섰다. B급이란 게 그 뭐냐. 적정. 그래, 적정 편집이잖아. 그것 또한 분야가 될 수 있어. 나는 선배가 무슨 조언을 하려는지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B급 편집자라는 말에 열등감이 발동한 상태였다. 그도 그럴 것이 상대는 아주 젊은 나이에 메이저 출판사의 사장이 된 데다 이름도 꽤 알려진 사람이었다. 좋아하는 일이 열등감으로 바뀌는 것은 참 쉬운 일이었다. 오래전 나의 글쓰기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 말로 충분히 설명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다. 내 주변에도 어떻게 저렇게 쉬지도 않고 자기 자랑을 하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외모, 학력, 지위, 재산, 인맥 등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도 어느 자리를 가거나 자기 자신을 설명하느라 여념이 없다.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 어디에 사는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부모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무엇을 공부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등 끊임없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말이다. 그렇다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일까?
남들에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삶에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신부이자 하버드대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이 장애인 공동체에서 살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하버드대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런데 상대는 하버드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하버드가 뭔데요? 그 질문을 받은 날 헨리 나우엔은 일기를 썼다고 한다. 오늘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버드대 교수인 것과 많은 업적을 세운 것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이곳에서 나는 그저 헨리 나우엔이다. 헨리 나우엔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교수, 하버드대, 신부, 저자 등으로 자신이 설명되기를 원했지만 그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말대로 그것은 놀라운 경험이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제롬 프랭크는 모든 정신장애는 기가 죽어서 생기는 병이다 라고 말했다. 남들의 성공 나이를 계산하는 내 독특한 버릇은 기가 죽어서 생긴 병이었다. 좋아하는 것을 끝까지 좋아하지 못하는 것도 기가 죽어서였다.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한 또는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을 그냥 두었다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세상에 설명하려 들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만의 무엇으로 빛나고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나는 끝내 나만의 글쓰기를 열등감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